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142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아는 사람이 원주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맛집, 멋집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원주에 오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저 스스로도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진짜 네. 그냥 집에만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꼭 필요한 용무가 있어서 밖에 나갈 때 아니면은 오랜만에 오늘은 어디 카페를 좀 놀러 가볼까? 아니면 어디 뭐 장소를 핫플레이스라는 데 가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웬만하면 약속 없으면 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원주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원주 아는 척 하시니까 우리 이제 좀 어디 갈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데 저 원주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아니 원주 아는 척을 하신다는 분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핀잔을 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는 척이게 되면 아는 척조차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국인 쌤이 추천해 주시는 뭐 카페나 이런 맛집 이런 거 정보만 좀 귀동냥할 뿐이지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항상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모시고 어디 좀 코스를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매번 가는 곳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그렇게 오시면은 내가 평소에는 그냥 집 근처나 아니면은 뭐 무실동이나 단계동 이런데 맛집 가더라도 왠지 그곳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곳을 소개해야 그렇죠. 될 것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원주 도심보다는 또 국인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외곽으로 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도 뭐 우리 간현이라든지 저 뭐 신림이라든지 뭐 호저 좀 이런 쪽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판부도 있고 하여간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얼마 전에 송은희 씨가 이제 진행하는 유튜브 비보 TV에 원주 당일 투어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알짜배기로 그래도 잘 가셨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신 코스로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곳도 있는데 그래도 이 원주의 로컬들만 그렇죠. 뭐 알 법한 곳도 있어가지고. 그래 대체로 나는 다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은 너무 이제 어쨌든 원주 하면 딱 떠오를 법한 그런 곳들도 잘 추천을 해줬다. 그러니까 내실도 굉장히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내실도 또 갖추고 있는 정말 맛집 멋집을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국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라면 어떤 코스를 추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척척 토크에서 송은이에게 우리도 원주 코스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척척 토크. 일단은 송은희 씨가 다녀간 곳 한번 이야기해 보면 먼저 자유시장 순대골목의 강릉집. 네, 순대국밥집으로 뭐 유명한 곳이죠. 네. 가보셨어요? 가봤죠. 저는 솔직히 못 가봤는데 그래요? 아직. 네. 근데 여기가 그 표기상으로는 자유시장 순댓골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유시장 순댓골목은 자유시장이랑 그 옆에 그러니까 자유시장 1층에서 그 옆에 골목을 얘기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유시장 건물의 오른쪽? 네, 건물의 오른편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순댓집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거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 지하에 여기는 그 강릉집은 지하에 있어서 이렇게 또 엄격하게 팩트 체크를 해. 이게 외지에서 오셨는데 그냥 순대 골목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 그쵸? 강릉집 맛있잖아. 맞아요. 안 가봤지만 맛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뭐 여기는 뭐 말할 설명 필요 없는 곳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원주의 다른 순댓국밥 집과도 좀 비교되는 거는 토렴을 해주시는 게 또 특징이라서. 그렇지. 토렴이라는 게 이제 밥에다가 이제 국물을 계속 이렇게 주는 맞아요. 시계. 그리고 순대도 따로 주죠. 네네. 그 영상에도 잘 나와 있던데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레미 시장 만두 골목에 있는 이모네 만두에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죠. 저는 이제 주로 원주 김치 만두 이런 데도 가고 그랬던 저도 기억이 원주 나는데 김치 보통 만두. 사실 거기를 많이 가는데 이모네 만두도 유명합니다. 여기도 네네. 사실 유명한 집들이 뭐 많아가지고 줄 서 있으면 줄 없는 데 가고 그렇죠. 네. 어쨌든 맛있는 데를 또 갔고 그리고 깨 로스터리 오키 방앗간도 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뭐
방앗간으로서의 이제 역할도 하지만 깨를 이제 실제로 볶아가지고 맞아요. 그걸 여러 가지 활용해서 상품도 만듭니다만은 카페로서도 아주 또 이색적인 메뉴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인기가 또 많은 곳이죠. 그 방앗간인 곳의 특징이 잘 담겨 있는 맞아요. 진짜 우리 원주를 대표하는 또 로컬 카페 중 하나다라고 네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산 그랜드밸리 여기는 뭐 원주시가 돈 엄청 들여서 안 그래도 홍보하고 있는 곳인데 출렁다리, 울렁다리, 그 뭐 최근에는 저 에스컬레이터까지 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그 타는 에스컬레이터. 장면도 들어갔었죠. 맞아요. 네. 그런 점도 또 눈에 띄었고 그리고 반개르 은행나무 어김없이 또 이제 가을이었기 때문에 갔다 오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아니 네. 저는 이거 영상을 쭉 보면서 뭐 다른 것들은 그런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물론 이 영상 길이상 이게 뭐 다 담기 어렵겠지만 되게 축약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코스가 3시간 코스예요. 다 돌려면은. 근데 그래서 이게 보시고 그냥 요걸 오실 때 너무 약간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진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네네네네. 아니야 그래도 이게 원주까지 올 정도면 다들 하루 정도 그냥 돌아다닐 생각으로 오는 거지 뭐 몇 시간만 있다 갈 생각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 사실 뭐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개르 은행나무만 가더라도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맞아요. 또 지낼 네.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어쨌든 강릉집, 이모네 만두, 오키방앗간,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개르 은행나무 뭐 우리가 더 추천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정도만. 이곳만 가시더라도. 근데 놀라운 네.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강릉집뿐만 아니라 다 안 가봤어 내가 여기를 아, 5군데를 나 원주 사는데 나머지를. 내가 문제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두골목도 이모네 만두는 안 가본 것 같고 오키방앗간도 좀 말씀도 많이 듣고 일종의 사장님도 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정작 여기를 못 가봐서 참 송구하고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개르 은행나무도 못 갔다는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부터 가봐야겠어 이 코스를. 그런 것지만 저는 다행히 이모네 만두는 저도 못 그래요? 가봤는데. 근데 내가 네. 차가 없으니까 참 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그- 소금산이나 저 반개리 같은 데는. 그리고 이 땡땡이 추천 코스가 이게 사실 요 코스를 이 유튜브에서 처음 소개해 주셨던 게 아니라 네. 그 작년에 그 송은이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비밀보장. 네, 네. 그때도 이 원주의 코스를 추천해 주시면서 원주의 이 맛집과 멋집의 특징은 흩뿌려져 있다. 아 곳곳에 산재에 있다. 네네. 몰려있죠. 밀도가 굉장히 였다. 그렇게 그- 표현할 그- 수가 있다. 그렇기 맞네요. 때문에 이게 차로 이동을 꼭 해야만 그렇다고 하는. 원주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좀 네.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추천해줬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추천할 게 없긴 합니다. 일단 예.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은 뭐 국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인이나 아는 사람 오면 어디 추천하십니까?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여기 약간 요 땡땡이 추천 코스와 약간 이렇게 대칭을 조금 어느 정도 시키면서 아.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너무도 굳이 또 그렇게까지 세팅을 하셨어. 네. 그래서 어쨌든 자유시장에서 강릉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자유시장 내에서 한 군데 추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엄지 스낵을 좀 엄지 스낵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원주 사람들 보면은 이 자유시장에서 이렇게 돈가스 집들이 많은데 자기만 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중에서도 저는 엄지 스낵을 자주 가는데 여기가 뭐 그냥 돈가스, 뭐 쫄돈 이런 것도 다 있긴 하지만 여기 엄지 스낵만의 메뉴가 치떡돈이라 그래서 치즈 떡볶이 돈가스가 이게 어떤 하나의 그거 갑자기 이름이 시그니처. 네. 그리고 이게 그 비빔밥 나오는 그 돌솥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 맛 자체도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엄지 스낵을 저도 주변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꼭 데리고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엄지 스낵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데 각자 하나씩 있다 그러는데 저는 주로 그 아차집을 많이 가거든요. 아, 맞아. 아차집도 자유시장에서는. 많이 가시죠. 구석에 네. 있어가지고 가서 좀 그저 뭐죠 코돈부리 네. 코돈부리를 이제 즐겨 먹고 실제로 지인분들을 많이 데려가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이 중시 근처에서 아차집으로 가시죠. 그쵸. 이게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자기만의 약간 그런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그 똑같이 원주에 오래 살았더라도 그 같이 누가 데리고 맞아. 가냐에 따라서 그 가게들이 달라요. 좀 나 옛날 달라지기도 오복 돈가스도 해요. 많이 갔어. 오. 오복 돈가스 그 토마토
토마토 돈가스? 아 그게 있었거든요. 아 저는 정확히 안 기억이 안 나네요. 먹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이게 독특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게마다 자기들의 시그니처가 또 맞아요, 하나씩 맞아요. 있거든요. 매력이 네.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또 신혼부부를 가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약간 차를 타고 네. 또- 바로 차 타고 갑니까? 네. 그 오키방앗간이 어쨌든 행구동 가는 길에 있는 카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행구동에 또 식당들을 좀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행구동 길카페 가는 길에 치악산 송어회 치악산 송어에 네, 가 있는데 저는 이게 원주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송어회를 이곳에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되게 인상적인 게 우리 보통 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회를 초장에 그냥 찍어 먹거나 네. 그리고 회가 보통 광어 이런 종류다 보니 그 식감이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 송어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회의 식감이 아닌 거예요. 그 맛이나 이런 게. 송어는 그렇지. 네.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송어회를 먹는 방식도 이렇게 큰 국수 그릇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샐러드 재료를 넣고 그다음에 뭐 콩가루, 그다음에 참기름, 초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랑 회랑 같이 곁들여 먹거든요. 보통 그렇게 먹죠. 근데 송어는. 그 방식도 좀 저에게는 되게 신선했던.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우리 남양주에서도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아. 송어회를 한 번도 좀 아. 안 먹어봐서 그래요?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너무 싶긴 한데. 개인의 경험을 투영했는데. 물론 맛집이라고 할 맞아요, 수 있지만.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송어회를 이곳에 가서 내가 볼 때 이 대접하기도 얘기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데려가는구만. 이 먹으면서 약간 스몰 토크 하려고 그런 의도 있는 것 같네. 어쨌든 요 송어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큰 골집. 큰 골집 여기 네. 뭐죠? 저 잘 모르겠네. 여기는 약간 그 옛날 산장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오래된 그러니까 초가집까지는 아닌데 그런 노포 느낌의 식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부전골을 주로 파는 곳인데 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면 이 벽지도 그 훈민정음 벽지 약간 그런 게 이렇게 돼 알지 있고. 알지.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딱 노포 느낌의 맛집 인증이네. 네. 그리고 여기서 두부전골에 또 반찬들도 가짓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시즌에 따라서 이런 닭백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여기를 데려가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실 만한 가게인데요. 이제 평소에는 두부전골 먹으러 많이 가고 이렇게 좀 특별한 뭐 복날이나 백숙 먹으러? 이럴 때는 또 백숙 먹으러도 또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곳을 또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곳은 소나무 캠핑 식당. 소나무 캠핑 식당. 네. 여기는 이렇게 캠핑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간이 텐트에서 이제 한상 차림 비용을 내면은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반찬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캠핑장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캠핑 느낌 내면서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땡길 땐 또 여기 가면 좋다. 맞아요. 네. 행구동에 다 이렇게 세 개가 몰려 있다. 송어회, 두부전골집인 큰 골집, 소나무 캠핑 식당 여기 고기 구워 먹는데. 네네. 취향껏 갈 수 있겠어요. 그날 맞아요. 기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카페도 있군요. 맞아요. 카페도 그래서 추천해 주실 수 있죠. 또 바로 이거 행구동 이 큰 골집 그쪽 근처에 카페 한 곳이 사진정원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그 카페에 1000평대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절이나 시즌마다 여기서 매번 컨셉을 좀 다르게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꽃도 막 이렇게 깔려 있습니까? 맞아요. 아예 네. 또 부모님들도 좋아할 만한 그렇죠. 공간이네요. 그리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정원을 매번 그렇게 직접 꾸미시면서 뭐 포토존을 꼭 조성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봄에는 봄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최근에 할로윈 때는 또 할로윈 컨셉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가시면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꾸며져 있고, 이래서 진짜 여기는 매번 계절이나 시즌마다 가서 사진을 찍는 재미가 있는 카페라서. 송은희 씨가 저 사진을 굉장히 찍고 싶어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네네. 저 3명 그 맞아, 직원들과 같이 낮은 텐션의 그 직원 3분들은 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섭섭해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 가시면 또 사진 실컷 찍을 수 있고 그쵸. 되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사진 100장 남겨오는 사진 맛집이자 네. 멋집인 사진 정원이 있고. 그리고 카페는 저는 원주에 이제 지인이 오면
이제는 꼭 데려가는 곳 중에 하나가 피켄롤이라는 카페이거든요. 아, 너무 많이 소개해 주셨어 우리. 맞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 아니요 제대로 언급했고 우리 이거 쇼츠도 나왔어요. 뭘 또 본인은 항상 소개를 하니까 모르지. 아 이거 명륜동에 있는 거죠? 맞아요. 호주 느낌 난다. 맞아요. 아, 시드니 느낌 난다. 말씀 주셨잖아요. 멜버른 아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멜버른이군요. 네. 아, 아직은 더 설명이 필요했군요. 네. 멜버른 느낌이 나는 피겨는 근데 워낙 유명해서 맞아요. 원주 시민분들 많이 그리고 알고 또 계시죠? 이런 요즘에 뭐 원주 여행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곳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래요? 카페더라고요. 너무 유명합니다. 아마 뭐 후보지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소니의 이 비보 네. TV에.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런 호주 컨셉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케이크가 시즌마다 바뀌는 게 좀 특징이어가지고 네, 그 케이크 먹으러 가는 재미도 있는. 먹으러 가는 재미도 있고. 자 그리고 약간 그 저기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가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좀 두르는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소화시키러 싶어가지고 저는 구룡사 치악산 둘레길을 둘레길. 아, 뭐 가보면 여기는 뭐 어떨까? 전국적으로 또 유명하니까 네네. 한번 또 들러줘야죠. 맞아요. 아, 걷기도 좋은 도시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세련폭포 있는 데까지. 그쵸. 네. 근데 뭐 세련포까지 가면 좋긴 한데 그 여기 중간에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들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가보면 어떨지. 네. 그래서 뭐 송은이 씨가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또 이게 안배를 해서 네네. 잘 맞춰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경선장은 왜 안 해주세요? 아 경선장 네. 여기 우지 씨도 이제 추천. 맞아요. 사실 네.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양보해 주신 거예요? 양보했죠. 아, 그래요? 네. 전 아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저는 글쎄요. 늘 이제 부모님 오면은 가는 곳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네네. 아, 송은이 씨에게도 좀 취향이 맞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단 막국수를 자주 먹으러 갑니다. 원주에도 막국수 집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저는 신촌 막국수를 간다. 아 신촌 막국수. 여기가 뭐 BTS의 B가 간 곳이 아니냐. 간 곳이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낳고 있는 곳이긴 한데 또 원주의 대표적인 또 막국수 맛집 주차장도 아주 넓죠. 사람이 항상 맞아요. 이제 많아가지고 새롭게 조성을 또 해가지고 네, 여기는 뭐 맛으로 실패할 곳은 아니기 때문에 꼭 막국수 특히 여름에 오실 경우에는 네. 신촌 막국수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겨울에 오시면은 그 관찰사 옹심이 옹심이도 있죠. 네. 저희 어머니는 또 옹심이를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취향껏 드실 수가 있다 날씨에 맞게. 그리고 냉면을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이 송은 씨가 냉면을 좋아하나 그건 잘 제가 모르는데. 네. 그래서 냉면 좋아하는 분은 이제 저기 또 함흥면옥 있지 않습니까? 함흥면옥. 구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네네. 거기가 무슨 동이지? 단구동인가? 거기 단구동일 단구동으로 거예요. 네. 거기 있는 함흥면옥 여기는 또 함흥 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또 노포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르신들이 이게 줄 서서 먹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점심시간만 되면 또 유명합니다. 또 감자전도 아주 저렴하게 또 맛있게 또 팔고 있고요. 네네. 여모로 가면은 또 냉면 매니아들은 또 굉장히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계속 면만 추천하네 보니까. 다음은 칼국수. 칼국수는 또 제물포 해물 칼국수. 아 여기도 맛집이죠. 여기도 네. 명륜동에 있는 거죠? 명륜동에 여기 쪽에? 있습니다. 네. 네. 명륜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맞아요. 위치한. 비 네. 오면 아주 꽉 찹니다. 맞아요. 이게 좋은 게 여기는 또 바지락 칼국수면서 약간 얼큰한 그 짬뽕 느낌이 나는 칼국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난 참 좋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얼큰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제물포 해물 칼국수는 좋을 것 같고 송은희 씨가 매운 거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맑은 국물에 맑은 칼국수도 국물도 물론 있긴 맛있습니다. 하지만 네, 네. 네. 여기는 그래서 항상 저는 느끼는 게 와 양이 왜 이렇게 많냐. 양 진짜 많아. 맞아요. 제물포 네. 해물 칼국수 그 맛에 진짜 오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곳으로 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은희 씨의 취향은 제가 잘 몰라서 바지락 칼국수를 좋아하길 좀 바라고요. 면을 세 종류 중에 네. 하나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네. 보릿고개 여기도 참 많이 갑니다. 반곡동에 있는 오. 보리밥 정식을 또 맛있게 먹고 맞아요. 네. 또 정말 퀄리티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도 점심시간 가면 항상 또 대기가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또 네.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맛이 또 보장돼 있는 곳이고 저도 부모님과 2번 정도 갔었는데 항상 이제 원주 오실 때마다 여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가면 어떨까? 시간만 맞으면 여기 가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실 정도로. 또 이게 부모님들이 딱 좋아할 만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뭐 맞아요. 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찬 외에 약간 들깨 백숙 들깨 백숙도 나오고. 요거 나오고 이러니까 반찬도 다양하니까 네네.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맞아요. 메뉴들도 네. 또 구성이 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페로 넘어가 보면은 경선장 네, 네. 평원동에 있죠. 유명합니다. 여기도 이제 방앗간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과 가면 또 좋다. 오늘 맞아요. 부모님을 많이 소환하는데 부모님과도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를 좀 언급을 해 봅니다. 저는 약간 오키방앗간과 경선장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 배경은 비슷한데 오키방앗간은 조금 더 그 방앗간 본질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고 느껴지고 근데 경선장은 그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모던이 똑같은 말이구나. 맞아요. 모던한 느낌을 네,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서 그리고 현대적인, 더 네. 카페의 약간 기능에 더 좀 더 집중을 한 그렇죠. 네. 여기는 또 층수도 오키바칸도 최근에 이제 뭐 2층이라고 네네. 들은 것 같은데 2층 올라갔다고 여기도 이제 2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봉산동에 있는 로컬 그로서란트 능선.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그 총선 후보자 인터뷰를 또 진행했던 공간이기도 네네. 한데 이것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특히 뭐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이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들 또 네네. 매달 다르게 선보이는 이런 월간 메뉴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카페인 것 같고 분위기도 굉장히 또 좋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되게 저는 이 능선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시그니처 메뉴나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음료로 가거나 아니면 케이크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선은 이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그것도 거의 매달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맞아요. 만들어낸다는 그 개발하는 게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일인데. 그 구상도 참 진짜 어려우시겠다. 많이 이제 생각이 공부를 들어요. 하면서 네. 또 연구 개발을 또 한다는 걸 그런 데서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쵸. 정말 네. 로컬 브랜드 본연의 또 이제 가치를 좀 빛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재방문을 할 이유가 생기는 그렇죠. 네. 분위기 좋아요. 채광이 유리가 이렇게 탁 트여 있어가지고 네네. 밖에서 이렇게 차들 돌아다니는 거 구경하기도 좋고 이게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음도 네. 굉장히 또 편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에는 치악산 바람길 숲, 바람숲길이야 바람길 숲이 아무튼 바람길 숲일 겁니다. 바람길 숲도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니까 네, 지금도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 예전 철교길은 걸어볼 수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능선 쪽으로 안 가봐가지고 여기서 또 탄로나네. 근데 저도 네. 최근에 한번 거길 가봤는데 이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게 우리가 보통 원주천은 그 원주천 옆으로 걷거나 아니면 원주천에서 다리를 걷는 정도에서 그 원주천 전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교라는 어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본다. 원주천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철교가 있는 위치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길의 위치가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뭔가를 내려다보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시군요. 평소에도 이 권력력이 내려다보고 깔보고 싶은 약간 네.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다른 새로운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능선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보면은 근데 여기 너무 유명해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아직 안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면은 바로 뮤지엄산. 네, 뮤지엄산은 뭐 원주를 또 대표하는 맞아요. 또 우리 랜드마크 중 하나죠.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네. 가시면은 뭐 항상 기획 전시도 또 열리고, 네네. 안도 타다오의 어떤 이런 설계에 또 감명을 또 크게 받으실 수 있는 공간. 또 공유가 이제 광고를 하기도 했었던 그 뭐 카누 카누의 광고를 공간, 했었던 네. 그 정원도 또 있기 때문에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제임스 터렐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서 마음의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볼 때 그 수도권에서 좀 이제 원주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의 10중 8군 다 뮤지엄산에 가실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네. 너무 유명하고 또 여기는 주기적으로 또 방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게 된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송은희 씨가 뮤지엄산을 안 가서 약간 너무 유명해서 안 갔다 오히려. 약간 의외이긴 그럴 수도 있어요. 했었어요. 너무 네. 유명해서 안 갔고. 그리고 근데 여기 저 최근에 뮤지엄산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뮤지엄산 그 입구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플라워 가든이 네.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새롭게.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다시 오픈을 한다고 플라워 가든은. 그래서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워낙 뮤지엄산에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많기 뭐 어떻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럼 플라워 가든이. 그러니까 플라워 가든이 다채로워지나요? 약간 조금 더 원래는 거기가 페링이 꽃이 쫙 펼쳐져 있었다가 페링이 꽃이 그 아마 코로나 시기였나 그때 이제 다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언덕
안쪽을 새롭게 이제 약간 동굴처럼 그래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감도만 봤을 때는. 네. 말로들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또 매지 저수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 연세대와 이제 매지 저수지 이제 둘레길. 네네. 아까 이제 치악산 구룡사 둘레길 얘기해 주셨는데 연세대 조금 더 편하게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여기로 가보죠. 구룡사에 비하면 연세대 저수지길은 산보죠, 산보. 봄에는 이제 또 벚꽃이, 네네. 어떻게 보면 또 가을에는 또 이제 단풍들이, 은행나무 단풍을 또 만끽할 수가 있는 또 곳이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또 많이 오시거든요. 네. 여기 연세대 둘레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겨울에는 그 눈 내린 풍경 자체도 되게 예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연세대가 예뻐. 맞아요. 캠퍼스 자체가 이 매지 저수지 쪽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치악산으로 갑니다. 치악산 한번 등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주 왔는데 원주 하면 치악산인데 그래서 치악산 등산 중에서도 인생에 한 번은 가장 어렵다는 사다리 병창길로 한번 등반해보자. 왕복 5-6시간 걸린다고 알려집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길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지인과의 관계에 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추천하면 우정에 좀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도안인보 아닐까요? 아예 더 극한으로 가거나 더 돈독해지거나 엄청. 그렇죠. 함께 오르는 또 지금 나는 안 가고 추천만 할 수도 있죠. 꼭 사다리 병창길로 가십시오. 제가 옛날에 11년 전이죠. 2013년에 처음 치악산에 갔을 때 그래도 기왕 오르는 거. 가장 어려운 걸로 한번 올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와 함께 이 사다리 병창길로 갔다가 정말 아직도 치악산 안 갑니다. 그때 치악산의 모든 걸 느꼈어요. 저는 비로봉까지 가셨던 거예요? 비로봉까지 갔죠. 비로봉에 가서 같이 오신 어르신분들 김밥도 얻어먹고 사진도 찍고 난리를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거 한 번 가면은 치악산 다 갔다. 2번 다시 안 가도 된다. 거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사다리 병창길로 가서. 사다리 병창길은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에게 모르겠습니다. 뭐 더 돈독해지고 싶으시거나 뭔가 소소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코스가 제격이다. 제가 볼 때 송은이 씨 사다리 병창길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직원들의 없던 텐션마저도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치악산 사다리 병창길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원주가 그렇잖아요. 이게 체류형 관광지는 확실히 아니야. 맞아요. 당일치기로 이렇게 둘러보기가 좋고 뭐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는 게 그런 데서 장점으로 또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갑자기 진지한 얘기가 되네. 원주는 항상 뭔가 이렇게 체류형 관광지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이긴 한데 나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관광지 구성된 것도 그렇고 자원이나 역량을 봤을 때도 이렇게 그냥 당일치기 코스를 좀 근사하게 짤 수 있는 정도로 가면 어떨까? 우리 로컬 브랜드들 좀 살려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 추천 코스나 아니면은 송은이 구독자 땡땡이 분이 추천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흩뿌려져 있는 게 사실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요. 맞아요.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간연에다 지어놓고 도심권에는 결국에는 이제 로컬 브랜드들 원주의 어떤 매력이 있는. 근데 정작 원주에 있었던 아주 소중한 정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문화 유산은 그렇게 또 허무하게 부숴버리고 말이죠. 아카데미 극장 같은 그런 걸 보면 일관성이 없긴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코스를 짜다 보니까 원주 관광의 좀 현실도 짚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앞으로 더 열심히 돌아다니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또 지인분들이 오시면은 더 잘 코스를 좀 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게 원주가 나오면은 반가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맞아요. 뭐랄까 이게 뭐 원주 뽕이 차오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도 좀 아는 척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반가운 마음에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유튜브 콘텐츠 어느 날 뭐 이렇게 원주 여행이라 그래서 5-6개가 갑자기 알고리즘에 막 뜨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눌러보게 돼. 그렇죠. 이분 제대로 갔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전주 사람들도 전주 와서 제대로 먹고 갔나 이런 거 항상 유심히 본대잖아요. 친구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원주 와서 그래도 그나마 잘 즐기고 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저 팽수도 방계리 은행나무랑 저 소금산 그랜드밸리 왔다 간 거 같더라고요. 중앙시장까지.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원주를 소재로 한 이런 콘텐츠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늘 저희도 한번 이 송은이 씨에게 원주 코스 추천 좀 아는 척을 해봤습니다. 척척 토크였어요.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오늘도 조국인 문화예술 에디터가 갈만한 행사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어딘가요? 첫 번째는 2024 휴머니타리안 그림책 원화전 파란 거인과 작은 사람들입니다. 원화전이군요. 네, 인도주의를 주제로 한 그림책 원화 전시인데요. 이정국 작가의 파란 거인과 작은 사람들 출간을 기념해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이 그림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복하지 않는 파란 거인과 그를 지켜보던 작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소통하면서 공존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림책이라고 진짜 무슨 하는데요. 줄거리 요약 같다. 네. 어디 출판사 서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여기 그 전시 설명을 보면은 이런 작품 속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가 휴머니타리안이 휴머니타리안. 네. 이게 제가 뭘까 해서 찾아보니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인도주의적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런 휴머니타리안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평화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또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전 세계가 지금 또 전쟁 때문에 아주 난리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제 사랑과 평화를 또 외치는 메시지 중요하다. 맞아요. 그걸 이제 원주에서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다. 네네. 이 전시를 통해서. 요게 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어떤 그림책 내용이나 그 그림들을 살펴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마을에 그 뒷산에 파란 거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인이 자기가 목마르니까 뭐 이런 마을에 있는 호수도 막 다 먹고 그다음에 뭐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도 다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산에서 내렸을 때 뭐 마을이 다 파괴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을 작은 사람들이 그런 거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거인이 왜 저럴까? 거인도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거인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네네. 그렇게 된 사정을 좀 사려 있게 좀 고려를 하는 거군요. 생각하면서 어떤 거인을 도와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이해하는 과정을 네, 좀 그린. 과정이 담겨 그림책이다. 있어서 좀 인상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전시를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 또 의미가 있어서 항상 과정에 또 주목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결과보다도. 요것도 어떤 게 특별합니까? 네, 이게 그 나오게 된 과정이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협력해서 또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워크숍의 결과로 나온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랑 그다음에 원주에 그 있는 공공기업인 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휴머니타리안 그림책 워크숍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끼리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했다. 기관끼리 맞아요.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작가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됐고 15주 동안 인도주의를 주제로 이게 그림책 15주? 네. 엄청 길겠네. 거의 한 3달 넘게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도주의를 주제로 또 그림책을 제작하는 워크숍을 그렇구나.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각자 이제 더미북을 한 권씩 만들었고 그리고 그 더미북 그 제작한 것들의 중에서도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출판까지 이제 후속 지원을 어떻게 보면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한 작품만을 선정해서 이거는 출판까지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요거다. 네네. 파란 거인과 작은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어떤 출판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그 원화 전시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원화 전시가 지난 10월에 이미 서울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원래 열렸군요. 10월에. 네. 그래서 서울 전쟁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서울에서 먼저 하고. 네. 그 저도 그때 이제 이번에 원화 전시를 하는구나 서울에서 그때 처음 소식을 알게 됐는데 서울 가야지 이러다가 못 갔죠? 못 가서 우리 고질병입니다. 네.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행히 원주에서 또 한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건 가세요? 이번에는 이건 갔습니다 이미. 갔어요? 네. 뭐야. 그럼 좀 후기 위주로 들려주시지. 네. 너무 과정만 들려주셔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그 전시가 그 그림책 도서관 전시장에서 네. 그 진행이 됐는데 입구부터가 약간 그 파란 거인을 약간 상징하는 것처럼 조형물이 있어요? 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 털로 이루어져가지고 입구부터 약간 파란 거인과 함께하는 그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그 원화들 그 내용에 따라서 원화들도
전시도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록들도 아카이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함께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휴머니타리안 그림책 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참여자들이 어떤 시를 가지고 그 글자들을 이제 실로 연결하는 그 참여형 프로그램도 돼 있더라고요. 그날 관람을 간 사람들이 네, 직접 네, 네. 작품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군요. 그래서 그 글자가 이렇게 파란 실로 돼 있어서 파란 실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 글자가 만들어지는. 말로 들어서 모르겠어.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뭐 찍어 놓으신 게 있으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네네. 11월 26일 화요일부터 지금 12월 14일 토요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월요일에는 휴관한다고 하네요. 원주 그림책 도서관 전시실 명륜동에 있죠. 여기서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 30명을 지금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원주 그림책 도서관 SNS나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온 작가의 전시입니다. 네, 짐 아비뇽의 21세기 스마일입니다. 이 짐 아비뇽은 장난스러운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이슈를 기발하고 유쾌하게 담아내는 예술가인데요. 베를린 장벽의 벽화를 그려놓은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거를 네. 아마 뭐 주도하신 분 중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우리 왜 그때 이제 장벽 무너질 때 예술가들이 가서 뭐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그쵸. 그중 한 분이셨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짐 아비뇽 기획 전시를 치역 예술관에서 진행하게. 치약 예술관. 네, 치약 예술관. 가끔 발음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요. 치약 예술관입니다. 네. 네. 치약 예술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짐 아비뇽을 잘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꽤 전시를 하시고 맞아요. 네. 다른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짐 아비뇽이라 해서 당연히 프랑스 분이지 않을까. 아비뇽 유수? 그러니까 그거 뭐였지? 주입식 교육이다 이거. 맞아요. 이 아비뇽이라는 그 표기 자체가 불어식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뭐 프랑스와도 연관이 있으실지 모르죠. 네네.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그렇죠. 가깝긴 한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 아티스트라 그래서 내심 약간 실망. 뭐야? 하여간 네. 좋은 작품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속에서 화합과 공존의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작품 속에 꾸준히 녹여내고 있다고 해요. 아까 그 휴머니타리안이랑 비슷하네. 그쵸. 우리가 네. 화합과 공존해야 돼, 평화를 해야 된다.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맞아요. 그런 걸 네.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화부터 설치 미술에 이르기까지 어떤 매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작품 활동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원화, 뭐 벽화, 드로잉,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13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야, 이게 치약 예술관에 어떻게 구현돼 있을라나?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신작도 있다고 해서 이게 원주 최초 공개인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느 언론을 보면 원주 최초 신작 공개 뭐 이런 거 네네. 있고 아니,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은 처음 공개해야 신작이라고 하는지 맞아요. 아니면 네. 그 해 시즌 동안에 여러 전시에서 해도 신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신작을 여기서 처음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기회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를 어떤 이 작품 속에서 유쾌한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어떤 익살스러운 해악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이런 우리를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짐 아비뇽의 작품을 원주에서도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1월 29일 금요일부터 오늘부터네요. 내일부터네요. 어제부터. 죄송해요. 녹음을 저희가 지금 11월 맞아요. 29일이라고 해서 날짜 갑자기 헷갈렸는데 또 11월 29일 금요일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이것도 12월 중순까지 하네요. 매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장 마감이 오후 6시 30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셔야 되고요. 명륜동에 있는 치약예술관 전시실에서 무료 관람하실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시면 또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뭐 마음 먹고 가셔도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내 집에 짐 아비뇽에 한번 작품 걸어보자. 여러분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마지막 어떤 행사인가요? 마지막은
클래식 공연 어김없이 들어갑니다. 네. 클래식 쿼터군요. 조곡의 향연 준비했는데요. 조곡이죠? 네, 조곡. 조국의 향연. 조국의 향연 말고 네. 조곡의 향연입니다. 네. 사랑과 비극의 선율로 이야기가 담긴 오케스트라 공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파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파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네. 그 조곡의 향연에서 네. 조곡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모음곡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식 곡 모음집이라고. 춤곡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발레나 이렇게 춤출 때. 네. 문자 그대로 춤곡이에요? 댄스곡. 댄스곡이. 오케이. 네. 춤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네, 조곡은. 그런 춤곡으로 어떤 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걸 조곡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무래도 이런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음이다 보니까 우리 뭐 베토벤 교향곡 이런 것들보다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형태이고 길이도 조금 짧은. 네. 형식이 좀 자유로우면서 분량은 또 짧다. 네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곡의 형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곡의 형태가 바흐에 이르러서 좀 절정을 이룬 그 장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배경 설명까지 또 우리가 알고 네. 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공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제2 모음곡, 그다음에 아리랑 모음곡, 그다음에 카르멘 제1 모음곡, 가면무도의 모음곡 이렇게 4개의 모음곡 구성으로 이거 이루어졌다고 유명한 합니다. 곡들이네요. 전부. 네. 그리고 특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제2 모음곡 중에서 그 몬테규가와 케플리카 이 곡은 광고에서도 좀 많이 사용돼서 익숙한 멜로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최근이 아니고 한 몇 달 전까지 그 AI를 활용한 이렇게 막 짤방 같은 거 만드는 네네. 그런 걸 담은 막 모음 쇼츠들이 있었는데 거기 BGM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으면 거기서 본 것 같다. 맞아요. 딱 생각나실 이게 거예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약간 좀 긴장감을 주거나 약간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맞아요. 멜로디여가지고. 하여간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곡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다. 그만큼 네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조곡의 향연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명륜도에 있는 치악 예술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치악 예술관이에요. 그러게요. 이번 추천드린 거는 첫 번째 거는 그림책 도서관이었지. 네. 착각했습니다. 네, 치악 예술관 명륜동에서 진행하고요. 입장료 10,000원입니다. 12월 6일까지는 예매 30% 할인 적용되고 네네. 14일까지는 네이버 예매로 할 경우에 10% 할인 적용되는데 그러면은 6일까지 네이버로 미리 예매하면은 40%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30% 네. 10% 이렇게 차등으로 되고요. 어쨌든 또 클래식 공연 또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조국의 향연 들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당극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살기 좋은 환락의 붉은 계곡 다뤘었잖아요. 네네. 읍면동전 단계동편. 거기에 전찬희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읍면동전 계속 가나요? 유쾌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에도 갑니다. 네. 저희 읍면동전 4번째 순서 중앙동 편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중앙동에 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터줏대감 호박이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않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뭐 중앙동 아는 척도 많이 네네.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2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